공부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 반은 맞고 반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아는 문제를 또 풀면서 안심해요. 그거는 공부가 아니라 공부하는 기분을 내는 거죠. 새벽까지 공부하고 벼락치기 하는 거는 저장 버튼 안 누르고 전원 끄는 거랑 똑같거든요. 공부에 적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잡생각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박보건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변호사분들이나 회계사분들의 공부법 콘텐츠가 제 알고리즘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도 의대를 준비하고 피부과 전문의를 목표로 했던 그런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던 학창시절이 많이 떠올랐는데요. 그러다 문득 의대 진학이나 피부과 전문의를 꿈꾸시는 분들, 학생들, 그리고 학생이 아니더라도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의대에 가려고 어느 정도로 공부했는지, 실제로 어떤 공부 루틴으로 준비했는지, 그리고 피부과 전문의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저는 사실 조금 어렸을 때부터 메타인지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좋아하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좀 잘하는 거를 하고 싶어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중학교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시험을 봤는데 반에서 5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희 반에서 1등이었던 친구가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그 시험 본 뒤에 모든 선생님들이 올 때마다 너가 전교 1등이구나 이러면서 다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멋있어 보였는지 그때부터 좀 1등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제가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농구도 들어가서 좀 해봤고, 음악도 해봤고, 미술도 해봤고 했는데 재능이 없었어요. 이걸 내가 돈 벌어먹고 살기는 힘들겠구나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공부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더 많은 게 나오는 것 같았으니까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였나요? 그때부터 1등을 거의 놓치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일반 학교를 갔긴 했지만 1등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칭찬을 받는 게 저한테는 재밌는 거 하는 것보다 중요했던 거죠. 수능도 평소보단 조금 못 보긴 했지만 나쁘지 않게 봐서 결국은 의대에 와서 공부를 했던, 어떻게 보면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수능 성적 제가 원하는 최상의 결과는 아니었어요. 사실 모의고사 때 본 것보다 좀 못 봤거든요. 그때는 이제 저한테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재수를 해서 다시 원하던 이제 최상위권에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방향을 바꿀 것인가 였는데, 저는 후자를 택했어요. 그 결과에는 그냥 만족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스텝은 뭐냐, 그럼 의대에서 한번 1등을 해보자 해가지고 의대 공부, 의대 학점에 조금 집중을 했던 것 같고, 올 A4 한번 맞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제가 좀 깨달은 게 있는데, 공부는 노력의 양보다는 이제 방향, 방법에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향을 한번 6가지로 줄일 텐데, 잠에 관한 것과 불안에 관한 것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해요. 꼭 수험생만을 위한 얘기는 아니고 자격증이든 뭐든지 끝까지 해내고 싶은 모든 분들을 위한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저는 잠은 무조건 6시간 이상 잤어요. 그냥 잠 잘 자라는 뻔한 얘기는 아닌데, 우리 뇌에는 해마라는 부위가 있거든요. 낮에 이제 공부한 내용은 일단 이 해마의 임시 저장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대뇌피질로 넘어가면서 이게 중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죠. 해마는 조금 작업대에 비유할 수가 있고, 대뇌피질은 그 작업을 한 것을 옮겨놓는 창고라고 볼 수 있어요. 작업대에 올려놓은 거는 그대로 좀 사라지지만 창고로 옮겨놓으면 오래 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이사가 언제 일어나냐? 바로 잠자는 동안이거든요.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연구자들이 실제로 뇌를 관찰해 보니까, 낮에 뭔가를 공부할 때 흐렸던 신경세포들이 밤에 잘 때 그 순서 그대로 다시 재생되면서 해마에 있던 기억들이 대뇌피질로 차곡차곡 넘겨가는 거예요. 새벽까지 공부하고 벼락치기 하는 거는 잠깐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입력을 해놓고 저장 버튼 안 누르고 전원 끄는 거랑 똑같거든요. 벼락치기 안 하고 미리미리 나눠서 잠을 자가면서 공부하는 것을 학습 방법으로 택했고, 그래서 밤새우는 독점보다는 7시간 매일매일 자고 차근차근 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잠을 자도 책상에 앉으면 불안해서 집중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이 불안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스토아 철학이란 걸 어렸을 때부터 좀 접해가지고 통제에 대한 철학을 좀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것 같아요. 스토아학파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2000년 전에 그리스 로마 철학인데, 세상의 일들은 두 가지로 나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그리고 행복과 평정은 오직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할 때 나온다. 유명한 철학자 에픽테투스가 한 말인데, 이걸 공부에 저는 그대로 대입을 했어요. 시험 점수 결과나 합격 여부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내 경쟁자가 어떨지, 내 시험 컨디션이 어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이런 통제 불가능한 것을 신경을 쓰면은 뇌의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게 돼요. 이런 통제할 수 없는 걸 붙잡고 있으니까 불안만 켜지고 정작 책을 못 피는 거죠. 저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을 했어요. 오늘 몇 페이지를 풀 것인가, 오늘 노담 노트를 몇 개를 만들 것인가. 오늘 하루는 내가 통제하기가 쉬워요. 신기한 거는 통제 가능한 것에만 집중을 하면 역설적으로 결과도 되게 좋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이라는 자극이 사라지니까 실제로 공부에 쓰는 에너지가 되게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살다 보니까 이게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 통하는 무기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먼 거리의 목표를 잡으면은 좀 실패하기가 쉬워요.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였는데 오늘 문제집 몇 페이지를 풀 것인가, 하루하루 쪼개서 계획하고 그날 분량을 채우면은 자신에게 보상을 줬어요. 농구를 30분 딱 하고 오던가 게임을 30분 하던가, 이 작은 하루하루의 승리가 합쳐져서 원칙이 되고 큰 자존감이 되는 거거든요. 나는 정한 걸 해내는 사람이다 라는 나 자신에 대한 신뢰, 이 큰 승리는 재능이 아니라 이런 신뢰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계획은 너무 오래 짜지 마세요. 계획은 짧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실행은 바로 할수록 좋아요. 실전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메타인지는 쉽게 말하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아는 건 이미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잘하는 거는 다시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아는 문제를 또 풀면서 안심해요. 아 그래 맞아 나 이거 기억하고 있지. 근데 그거는 공부가 아니라 공부하는 기분을 내는 거죠. 진짜 공부는 계속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게 공부예요. 저는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걸 찾았으면 모르는 걸 알기 위한 적절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할 때 시험을 위한 공부는 아니지만 AI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AI가 이런 적절한 질문을 하는 사람한테 정말 크게 도움을 줘요. 내가 이 개념을 이해하고 싶은데 이걸 내가 모르는 것 같아. 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줘야 했을 때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이 생긴 거죠. 특히 학생들이 이런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면 키울수록 모르는 걸 알아야 질문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모르는 거를 어떻게 질문으로 전환시켜서 물어볼 수 있는 능력, 이게 사실 이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식만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에 대한 메타인지도 중요한데 저는 무작정 외우는 걸 못했어요. 대신 논리로 연결해서 기억하는 거 되게 잘했어요. 사람마다 강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전 썼는데 꼭 이걸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 자기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봐서 자기한테 맞는 공부법을 그렇게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저는 제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답은 간단해요. 지금 일단 하고 있는 걸 끝까지 해보세요. 끝까지 해봐야 이게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고 중간에 그만두면 계속 뭘 잘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는 걸 아는 것도 실패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이제 데이터고, 솔직히 말해서 시험과 공부라는 그런 게임 자체가 나와 안 맞는다라는 결론이 확실히 나온다면 과감하게 인정하고 다른 길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험은 정말 일부일 뿐이고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했는데 시험을 못 봐서 좋은 대학을 못 갔어, 이거는 그냥 내가 잘 못하는 거를 찾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거를 찾아가지고 방향을 바꾸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1시간 한다고 앉아있으면 다른 생각을 한 50분 동안 하고 실제 공부 10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랬는데 공부에 적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잡생각인 것 같아요. 잡생각은 좀 훈련을 하면 배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냥 하는 거예요. 몸이 행동을 해야 돼요. 뇌를 빼고 판단을 멈추고 잡생각을 줄이는 데 중요한 거예요. 불안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바로 시행을 안 하면 그 자리에 이제 불안이 끼어드는 거거든요. 오늘 정한 분량을 채우고 이거를 이제 시행을 해나가면은 불안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이 책 많이 읽어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옛날 책인데 처음에는 되게 열받는 책이었거든요. 아 공부 이렇게 어려운데 공부가 가장 쉽다니 했는데 살다 보니까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정말 공부만큼 정직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삶은 정말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거든요. 노력한 만큼 보상받지도 못하고 어이없게 다 뺏기기도 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공부와 운동이 두 개만큼은 운이 작용을 많이 안 하는 영역이고, 공부는 성적을 위한 게 아니라 이러한 정말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버틸 마음의 그런 근육을 키우는 훈련장 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목표 지향적인 삶보다 방향 지향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목표라는 것은 반드시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물이 따라붙어요. 목표를 이룬다고 성공한다고 치더라도 상정상에서는 기쁨보다는 올라가는 그 과정의 기쁨이 더 크다는 거를 좀 전 느꼈거든요. 공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를 끈질기게 이겨낸 경험은 삶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당신을 지켜주는 무기가 되기 때문이죠. 실패를 좀 해보고 이런 걸 겪어보면은 그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은 경험이 있으면은 다음 실패가 두렵지 않아요. 저는 학창시절에 수혜가 없거든요. 10대, 20대를 공부와 일만 하면서 보냈기 때문에 돌아가면은 더 그때보다 열심히 살 수 있냐 하면은 절대 못해요. 그만큼 했기 때문에 저는 후회가 없어요. 30대 오히려 방향을 좀 했던 것 같고, 목표를 이루면 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허무주의에 좀 빠졌었던 것 같고, 지금은 다시 마음을 좀 다잡고 살거든요. 무엇을 목표를 잡고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열심과 정성을 다하는 것 자체가 조금 재밌어서 목표보다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방향성이 중요하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키운 마음의 그런 단단한 근육은 어디서 뭘 하든지 절대 배신하지 않거든요. 추후의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마음 근육을 키우는 돌을 닦는 첫 번째 연습 과정인 것 같아요.
공부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방향성에 집중하자. 그러니까 공부 방법 중에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방향 자체는, 기본적인 원칙 자체는 정답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의대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뭐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이나 다음에 제가 달았으면 하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공부를 AS3는 피부보건소 박보건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